아베노믹스, 트럼프노믹스 이렇게 한 나라를 이끌었던 수장 이름에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를 더해서 합성어를 만들어 해당 국가 경제 정책을 말해왔었죠. 그런데 요즘 이 노믹스가 대통령을 넘어 유명 인사들 이름에도 뒤따라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유명 인사 한 명이 갖는 경제적 효과가 그야말로 엄청나다는 건데요. 요즘은 이 사람 이름 뒤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 바로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 최초로 50홈런 50도루를 기록하며 새 역사를 쓴 인물이죠. 세계적으로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타니의 행적 하나하나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데요. 그 비결은 뭔지, 또 이런 셀럽노믹스 현상은 왜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식이 충전될 때마다 이 지식 배터리에 불이 한 칸씩 들어오게 됩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뒤로 전광판이 하나 떴네요. 차 소장님, 이게 전광판이 무슨 전광판입니까? 뉴욕 그 매치에 있는 경기장에 있는 네. 그 광고판입니다. 뭐 주류회사 광고판인데요. 일단 한 야구 선수가 네. 그 출전을 해서 첫 출석이었습니다. 그 날짜 경기에서. 근데 딱 나온 파울볼을 때렸어요. 오른쪽 네. 가는 파울볼을 때렸는데 그 공이 이제 정확하게 저 광고판에 맞은 겁니다. 근데 그 광고판에 맞은 위치가 자세히 보시면 그 기업 로고 바로 위에 맞췄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나의 해프닝이 발생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한 선수가 오타니 선수죠. 선수였죠. 예,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 한 작년 이맘때인데 그러니까 네. 뉴욕 매치 원정 경기에 있어서 2회 초 첫 출전을 해서 아까 2회 지명 타자로 출전을 해서 오른쪽 파울볼이 나왔어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오른쪽으로 공이 날아가면 슬라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골프 용어에서. 그래서 저는 훅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타니 선수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이죠. 왼손잡이 선수가 오른쪽으로 공을 날려서 파울볼을 만들어내서 저게 이제 하나의 이제 광고의 이벤트가 됐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광판을 보니까 이거 뭐 부순 거에 대해서 청구서를 보내겠다 저런 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단순히 예.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 그 경기장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우리가 파손시켰으니 우리가 청구서를 보낼 거야. 농담으로. 농담으로 이제 얘기를 예. 한 거였는데 저게 이제 하나의 이벤트성이 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 사례를 주목하는 이유가 맥주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면서요, 김평론가님?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뜻이 뭐 뭔가 청구했다 그런 뜻이 네. 아니고요. 역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천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구멍이 난 예. 저 모양을 가지고 신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아, 그래요? 디자인을 해가지고 신제품 에디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깨진 전광판 에디션이다 이렇게 네. 출시를 한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되게 오타니를 만약에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하게 되면 네. 돈을 어마어마하게 줘도 광고 모델로 쓸 수가 그렇겠네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흔적만 있어도 상품이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 저렇게 디자인에 응용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특히나 네. 이 맥주 회사의 제품을 오타니 맥주다 이렇게까지 이름을 아이고. 붙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광고 모델로 기용하지도 않고도 새로운 시제품을 출시를 해가지고 광고 효과를 누렸으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거꾸로 돈을 벌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이제 성공한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저것도 일종의 오타니노믹스의 한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경기가 매치를 이겨버린 경기예요. 그래서 이 5대 3으로 이겼기 때문에 네. 만약 이 경기가 졌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안 되죠. 좋은 스토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디자인으로 활용하니까 두고두고 이제 회자가 되는 거죠. 차 소장님, 얼마 전 전해진 소식이잖아요. 50홈런 50도로. 지금 이 홈런볼은 어떻게 된 상태죠? 일단 50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네. 홈런 50개, 도루 50개. 장구치고 붙이고 혼자 다 했다는 거죠. 잘 달리고 잘 쳤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관중석으로 홈런볼이 이제 날아갔습니다. 이제 그 마이애미 말리스와의 경기에서 7회 초에 공이 날아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저 공 하나 잡으면 네. 굉장히 이제 저게 수익이 될 것이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98년 마크 맥콰이어의 70번째 홈런이 대략 한 40억 정도의 낙찰이 됐었거든요. 아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저 공을 이제 잡으려고 했고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저 공을 잡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다저스 관계자가 기부를 해라. 그럼 우리가 대략 한 4억 정도 주겠다라고 네. 하니까
당연히 거절했고요. 저것은 이제 현재 경매에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로 넘어갔군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크 맥카이어가 한 40억 정도였었는데 네. 현재 20억 정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달 말까지니까 저 가격은 아마 그를 능가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평론가님, 근데 오타니노믹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본인이 속한 야구 산업 전반에는 엄청난 효과를 갖고 왔어야 되잖아요. 지금 야구 산업 전반에는 어떤 좀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올해 프로야구 뭐 그 관중 신기록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프로야구 관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네. 그 미국 프로야구 총 관중이 7,135만 명 정도 이 정도 네. 되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네. 그 진짜 2017년 이후로는 가장 큰 그런 그 관객 규모가 되는 그래요? 것이고요. 예. 당연히 그 해외 시청률도 굉장히 늘었는데 네. 미국을 제외한 어디에서 가장 시청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일본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작년에 비해서 시청률 증가율이 폭이 32%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지역 외에도 북중미에도 16%가 그 시청률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마어마한 효과고 당연히 이 구단 중에서는 LA 다저스가 소속팀이 이제 가장 그 수입을 많이 올렸겠죠. 한 해 동안의 관중이 LA 다저스를 보러 온 관중이 394만 명 이상이 어마어마하네요. 됐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전 구단 중에서 1등을 한 것이고 관중 규모 수로만 보자면 그리고 이 LA 다저스도 이제 2019년 이후로 네. 가장 많은 규모 그리고 오타니 그 뒤에 이제 그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 판매량 예. 그것도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2년 연속해서 지금 전체 유니폼 판매량 아, 중에서 그래요? 예. 1위를 계속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MLB 전체 판, 뭐 LA 다저스 본인의 유니폼까지 그렇죠. 확장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퀴즈가 준비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퀴즈를 보면 다저스 구장에서 땡땡땡이 잘 팔린다라는 건데 땡땡땡까지 잠깐 팔린다. 힌트를 주게 된다라면 네네. 일단 다저스 구장이라면 미국 사람들이 별로 생소한 건데 네. 오타니의 고향과 관계 있습니다. 오타니는 미국 구장에서 일본 관련된 음식이란 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드리겠는데 네네. 일단 오타니 고향이 미와테현이라고 바닷가요 도쿄 위쪽에 아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까지만 제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한번 임평론가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답을 전혀 모르겠는데 예. 일본 음식이면 사시미? 사시미까지 아니겠고. 팔린다. 저는 얼핏 이미지를 본 적이 있는데 네. 다리가 여러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꼴뚜기나 저기 주꾸미 빵 종류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정답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문어빵이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문어빵. 타코노미야끼 예.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저게 이제 LA 다저스 구장에 입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저게 상당히 인기 있는 어떻게 보면 오타니에 대한 어떤 그 대용품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상당히 인기를 좀 끌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어쨌든 야구판 흥행이야 야구 선수니까 그렇다고 쳐도 야구 말고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있나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행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케이팝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행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오타니 같은 경우에도 이 최근에 새 관광 상품으로 여행 상품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이 벽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화가 벽화요? 있는데 예. 그 벽화를 보러 누가 오느냐? 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타니노믹스라고 했을 때 이게 큰 의미가 백인도 할 수 없는 기록을 세웠거든요. 네. 홈런 50, 도루 50. 그래서 원래 만화 영화에서나 가능한 기록이라고 그렇죠. 했었어요. 대부분 예. 40, 40 정도가 가능한데. 그래서 노믹스가 이렇게 낸 이유가 뭐냐면 이 백인이 아니고 아시아 선수가 했기 때문에 네.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더더군다나 일본인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박 6일 상품으로 최고 148만 6천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6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쇄도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아시아 제3세계 투어리즘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파생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차 소장님, 경제 전문가시니까 결국에 이 오타니의 경제 효과 끌어모으면은 돈으로 추산하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네. 한 6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6억 돈으로 한 달러? 8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오타니의 1년 몸값이 대략 한 그 1,000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되고
광고 수입이 한 500억 정도 되니까 개인적으로 한 1,500억 정도를 1년에 벌고 있는데 그렇군요. 경제적인 효과는 8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 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오타니가 도대체 광고를 몇 개 하고 있나? 아직 그렇게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수치는 없더라고요. 근데 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선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와 관련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뜬금없는 구인 사이트라든지 아까 구인 이 사이트요? 구인 사이트 그러니까 예. 이제 일본에서 이제 구인 구직과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문어빵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브랜드 심지어 그 오타니가 잠이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오타니가 사용하는 침대 회사의 매출까지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구인 구직 사이트 같은 경우 이 소식 이후에 주가가 대략 한 9% 정도 올랐고요. 네. 자, 문어빵 하는 회사는 주가가 몇 프로 올랐을까요? 얼마나 올랐어요? 한 20% 올랐습니다. 20%요? 이거 상장 회사고요. 20% 네. 정도 올랐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 대략 한 오타니가 쓰는 게 한 150만 원짜리 정도라는데 한 60% 매출이 올랐고 오타니가 쓰는 베개는 무려 6배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6배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 오타니와 관련돼 있는 그리고 오타니가 광고를 하는 기업들의 매출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김평론가님,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오타니노믹스 얘기를 해보고 있지만 이 셀럽과 노믹스의 시초라는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을 시초라고 뽑는데요. 네. 2018년에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부산에서 공연하는데 뭐 호텔이나 뭐 항공 그리고 관광 맛집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 근데 약간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어가지고 네. 그 이후에 이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가수가 엄청나게 경제 효과를 보이면서 예. 셀림 노미스의 시초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가수하면 공연, 예를 들면 공연 티켓뿐만 아니라 이제 앨범 판매고를 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정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팬들이 모이게 되면 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호텔이 수익을 이제 얻게 되고 그다음에 네. 항공기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되고 항공기로 도착을 해가지고 또 이동을 하려면 대중교통 수단 이런 예. 것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맛집이라든지 굿즈라든지 네. 그래서 이 한 지역의 경제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슈퍼스타 경제학이라고 했었어요. 예. 한 스타가 나오게 되면 경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유명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셀럽 노믹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시초로 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 건지 그래서 저희가 공연장을 찾은 팬들이 춤을 추면 이게 지진이 일어날 정도라고 하거든요.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These dance and jump so much that they cause a literal earthquake in Seattle. 임평론가님, 저 영상을 보면은 막 이렇게 네. 지진 파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럴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건데요. 그렇죠. 뭐 그 팬들이 동시에 이렇게 뛰기 시작하면은 예. 인간은 감지하지 못해도 저는 기계는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진동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음악을 참 좋아하고 나름대로 이제 저 음악 색깔이 있어서 그 관심 있게 봅니다만은 네. 뭐 개인적인 취향은 뭐 딱 그 스위프트 음악을 제가 뭐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가수 이렇게 하면은 뭐 꼽을 수 없는 그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쯤에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예, 퀴즈가 하나 준비됐습니다. 이런 어떤 지금 이제 경제적인 현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위프트노믹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주목한 곳이 있습니다. 스위프트를 남다르게 주목한 그쵸. 곳. 예. 스위프트노믹스. 정확히 얘기하면 스위프트가 이렇게 만들어낸 스위프트노믹스를 우리가 이제 그 관심 있게 보는 데가 있는데 네. 두 글자는 줄임말입니다. 미국의 경제를 총괄하는 데서 주목하고 있다. 뭔지 알 것 같네요. 네, 정답을 정답은 알려주시죠. 연준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 네. 연준이 스위프트를 언급했는데요. 연준이면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아니고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정확히 연방준비제도. 얘기를 하면 네.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중앙은행 제도가 아니라 네. 각 주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모인 연방준비제도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연방준비제도에서 저것을 한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네. 페드에서 그 금리를 결정하기 전에 베이지북이라는 것을 참고를 합니다. 베이지북이라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각 주마다 12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개 중앙은행에서 우리 주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모아놓은 게 베이지북이거든요. 거기에 특정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스위프트가 와서 공연을 하고 가니까 네. 이 주의 경기가 들썩들썩하더라.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하게 된다라면 그 주의 경기가 살아난다. 우리 주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네. 했기 때문에 연준도 저렇게 스위프트 경제 효과에 대해서 관심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연준이 주목할 정도면은 도대체 투어 한 번 하면은 어느 정도로 먹여 살리길래 그런 겁니까? 사실 저 호텔만 해도 한 예. 사례를 보면은 그 가격이 한 7%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객실 점유율도 30%가 상승했다. 그리고 객실 요금이 50% 증가했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기준으로 봤을 때 GDP를 0.2% 견인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싱가포르까지. 예, 싱가포르. 근데 싱가포르에서 그럼 공연을 많이 했느냐? 단 6번 했어요. 단 그래요? 6번만 했는데 0.2%의 GDP를 올린다 그러면 더 많이 하면 싱가포르의 GDP를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한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할 수 하게 있다. 하는군요. 라는 점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위프트 노믹스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임평원님, 싱가포르가 저 정도면은 뭐 각국이 뭐 스위프트 한번 공연해달라 난리가 나겠어요. 그렇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국가의 경제 규모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네. 수입이 주로 이제 그 출연을 하면서 입장료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유치를 할 정도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줄 테니까 와서 공연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공연을 할 정도로 이렇게 신경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걸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순회 공원을 도는데 캐나다가 빠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트루도 총리가 우리도 좀 와달라고 하면서 총리가 직접 언급을 할 정도로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캐나다도 집어넣어서 이번 11월에 캐나다에서 공연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국가의 그 정부의 수반이 나설 정도로까지 그런 경제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게 지금 공연장에 못 들어간 팬들이 저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렇죠. 있는 장면이라고 말 그대로 정말 하네요. 산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타임지도 주목을 했다면서요? 네, 타임즈에서 이제 주목을 할 만큼 그만큼 예.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올해의 인물에 테일러 스위프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타임즈가 주목한 이면에는 하버드라든지 이제 스탠포드 같은 유수의 대학에서 강좌를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가수 하면은 약간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종사자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권위 있는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정치 쪽에서도 지금 이번 대선에서 미국 대선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박빙의 네. 승부일수록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 나오기 때문에 타임지에서 다룰 만하다고 볼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충분히 뭐 오탄이 테일러 스위프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또 저희가 경제적으로 좀 한번 봐봤고 그럼 그 비결이 사실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3가지 비결로 좀 압축이 되더라고요. 보면 첫 번째는 실력,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 그럼 오타니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실력이 뛰어났던 건가요? 일단 오타니의 이제 부모님도 운동 선수였었습니다. 아버님도 네. 이제 야구 선수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배구 선수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손흥민 선수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타니의 아버지도 야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네. 아들과 같이 이제 활동을 했던 손흥민 선수와 이제 비슷한 부분들도 조금 있다라고 느끼는데 어찌됐든 일단 동네 이제 클럽 유소년 야구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앞서 얘기한 오타니는 왼손 타자입니다. 왼손 네. 타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니까 이제 코치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너무 끌어당기지 마. 그러니까 네. 바로 이제 왼쪽으로 또 공을 날리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을 날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선수였죠. 연습 때 홈런을 하도 많이 날려가지고 네. 코치가 그 이제 강가 옆에 야구장이 있었는데 강으로 공이 빠져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래요? 몸값이 많이 들었다라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네. 노력을 했고 더군다나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도루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공을 치는 거고 그다음에 던지는 것도 굉장히 이제 자기가 잘 연습을 했습니다. 시속 160을 욕심을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일본 국민들이 이제 주식이 쌀이지 않습니까? 쌀을 먹다 보면 힘이 좀 잘 안 나는 면들이 있죠. 그래서
밥을 10그릇을 먹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렇군요. 박항서 그 축구 감독께서 베트남 가가지고 베트남 선수들이 쌀국수만 먹는 걸 보고 식단을 바꿔서 네. 그들을 이제 키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목표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성을 바꾸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타니의 어린 시절에 전형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도 한번 해보면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실력 면에서 어떤가요, 김평론가님? 사실 14살에 처음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되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작사, 작곡, 프로듀싱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컨트리송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리송을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는 이제 트롯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트롯 장르를 개척. 네, 그래서 트롯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고 있는 이명웅과 같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컨트리송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뿐만 아니고 젊은 층들도 같이 아우르는 그런 형태의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상처 있고 아프고 치유가 필요한 분들한테 굉장히 이지 리스닝 계열로 다가갈 수 있는 치유의 노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곡도 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하고요. 또 공연까지도 자기가 기획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런 점들이 또 팬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두 번째로 뽑아본 키워드가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뭐 이게 인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인성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우리 동양 선수들 같은 경우 심판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데 목례 정도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타니 선수는 이렇게 심판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무슨 상 안녕하십니까라고 한다는 네. 거죠. 우리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심판이라든지 볼보이 같은 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면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지금 그 보면 오타니 선수가 쓰레기 줍는 모습이 저렇게 나타나고 있지 그렇네요.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저게 보통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네. 미국 사람들은 저게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왜 신기하다. 신기하냐면 미국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네. 업무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청소는 청소부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배운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뉴스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오늘 희한한 뉴스가 하나 떴어요. 뭐냐면 미국 상원의장 상원의원 네. 선거에서 지금 나서고 있는 우리나라 앤디 킴이라는 분이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이제 한국계 네. 상원이 될 텐데 이분이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회를 난입하고 간 뒤에 청소를 하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 의원이 청소를 해? 신기하네. 야구 선수가 청소를 해?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를 본다라면 이거 굉장히 큰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기부 관련된 얘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그 유명한 것이 일본의 초등학교가 한 2만여 네. 개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그 글러브를 전 모든 초등학교에 기부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또 어마어마한, 물론 이제 재력이 되니까 할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모든 초등학교에다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것까지 배려를 해가면서 이렇게 섞어서 오른손잡이용 2개, 왼손잡이용 1개 이렇게 3개씩을 모든 학교에 다 보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52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런 그 기부 활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선행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죠.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인성이 어떻습니까, 김평론가님?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한 영향력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푸드뱅크에 기부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푸드뱅크라는 거는 네. 사회 빈곤층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사회 빈곤층한테 음식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사회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기부액을 밝히지 않는 게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기부로는 최고액이다 이렇게 밝힌 푸드뱅크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한 1,800끼 정도, 한 1,200명에게 하루 3끼 사흘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도 이렇게 기부를 했다라고 해서 훈훈해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지 넘볼 수 없는 그런 실력을 좀 갖추게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임성은 평론가님, 오타니는 어땠나요? 그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 관리죠. 그렇죠. 자기 체력 관리,
그런 몸 관리, 그 모든 것들이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에 또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자기 생활 계획표, 예. 우리 보통 생활 계획표라고 하는 방학 날만 지키고 그다음부터 안 지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생활 계획표를 보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꼼꼼하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다 지켰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기 관리 능력이 남다르다는 것이 결국은 그런 특출난 실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한 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사생활 관리가 뛰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었어요. 뭐 네. 인간관계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다라는 정도였지. 그건 사실 워낙 아티스트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예.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중요한 건 이미지 구축입니다. 굉장히 순수한 소녀 이미지를 갖추고 있고요. 또 노래도 그게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영미권의 팝송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문란하든지 네. 일탈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과도한 성적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가수로서 이름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학부모와 자녀가 공연을 보고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 가족이 다 봐야 드라마가 이제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렇게 최고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건 알겠어요, 차선이. 그런데 이게 결국에 경제적인 가치로 창출이 되려면은 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경제적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팬덤 경제학이라는 어떤 새로운 그 용어를 좀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 경제학은 우리가 비용 대비 효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성을 따지는 게 기본적인 경제학의 출발이거든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것이 기존의 이제 경제학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네. 팬덤 경제학은 그게 좀 다릅니다. 팬덤 경제학은 앞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다 무시가 됩니다. 다 그래요? 무시가 되고 예. 오직 셀럽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네. 셀럽과 내가 동일시되는 그런 느낌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그 맥주 같은 경우 네. 굳이 오타니 맥주를 마실 필요가 있을까요? 뭐 본인이 좋아하는 맥주가 있겠죠. 하지만 야, 이거 오타니 이 광고판이 들어가 있는 맥주야. 이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저도 그런 행동 많이 해요. 제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가수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저도 굿즈를 좀 사거든요. 이 나이에도. 근데 생각보다 굿즈가 마음속으로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갖고 오면 그냥 방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좀 구매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스위프트는 도대체 어떻게 팬과 좀 소통을 했길래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풀키 스위프트가 팬과 소통한 게 있는데요. 네. 역시 가수니까 가수답게 축가를 부름으로써 소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축가요. 예. 왜 이게 남다른 상당히 거죠? 그런 예. 건데요. 맥스 싱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스위프트를 좋아했는데요. 네네. 안타깝게도 맥스 싱어의 어머니가 이제 상당히 몸이 안 좋으셔서 예. 병원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나인 알리가 이거를 스위프트한테 편지를 보냈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스위프트가 가보니까 자기 노래를 틀어놓고 어머니와 그 아들이 춤을 추는 걸 봤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게 네.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진짜 결혼식에 저 스위프트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틀어놨던 음악을 직접 불러주고 그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줬다. 굉장히 화제가 되는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평원관님, 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본 또 그리고 미국 가수의 셀럽들을 보면서 경제학을 얘기를 해봤는데 가장 관심 있는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스타는 저렇게 못하냐? 평론가님께서 앞서 BTS 언급을 해줬지만 어떻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충분히 이미 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하면 된다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이 SNS 댓글 관리 참 잘하거든요. 예를 네. 들면 왕따를 당한 팬을 위해서 댓글도 달고 또 링크도 해주고 이렇게 팬 서비스를 잘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K-팝 전체 아이돌들이 이렇게 SNS를 활용해서 팬심을 굉장히 잘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네. 테일러 스위프트를 넘어설 수 있다. 이미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또 그게 있죠. 바로 앞서 나왔던 퀴즈를 다시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네, 퀴즈 띄워주시죠. 미국 땡땡도 스위프트노믹스를 언급했다. 여기 퀴즈를 내주셨던 차 소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이 한번 맞춰봐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연준. 연방 준비제도. 네, 맞습니다. 연방준비제 줄임말 연준. 네, 그래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타니와 테일러 스위프트가 불러온 경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60초 후에 뵙겠습니다.